레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요즘에 다음 주에 사실 그 부산하고 서울시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좀 당 차원에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먼저 그 수원 시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의회 의장 조석환입니다. 제가 이제 의장 역할을 한 지도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정말 시민분들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더 큰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이 위기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질문 드리는데 좀 심각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보면요. 앞선 2월 17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그 유명화에 그 수원시 소재 7곳의 공공기관 경기 북부나 그 동부 이전을 지금 표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그 장영국 경기도의 의장님하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그 지사님이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이 굉장히 졸속으로 발표를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사전에 어떤 논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예전에 정부 차원에서 그 공공기관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할 때는 수차례 회의와 수차례 그 행정 절차들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발표부터 해놓고 지금 그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옮겨가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크게 이제 4군데 정도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담당 그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승인을 얻기 전에는 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사회는 지사님하고 이제 서로 독립된 기관인데도 이런 절차나 뭐 상의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발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거를 발표할 때까지 그런 행정 절차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저희가 그 담당 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그리고 또 중소기업부 장관, 그리고 관련 장관과 관련 청장들을 좀 만나서 강하게 항의를 해서 이 문제점들에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시키게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지역 현안도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청사의 강교 이전이 추진되면서 사실은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현 청사의 활용을 두고 참 많은 말들이 있고 안이 지금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의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그게 이제 그냥 구청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네. 구청사 부지에 그 경기도청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에 이제 경기도에서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그 상권도 이제 공동화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임대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서 그 임대료들을 한 곳에 이제 구청사로 모으면 임대료도 절약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그 공공기관들을 다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전시킨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획들을 찾아보면 경기도 기록원이 그 구청사 부지에다 들어오겠다라는 계획만 있고,
나머지의 빈 공간들,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활용 방안조차도 없고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팔달구의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수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2022년도 1월 13일부로 수원 특례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첫 특례시의회 의장님으로서의 그 소감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을 텐데 그 특례시의회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 그리고 더불어 이게 특례시가 된다면 우리 수원 시민들이 어떤 책임감도 많아지겠지만은 이거를 늘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작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그 안에 수원 특례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제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됐고 내년 1월 13일 날 이제 시행이 될 건데 그 사이에 법 아래 이제 시행령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시행령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느냐. 거기가 이제 그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행령을 지금 6월 달에 발표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 시와 또 의회에서는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찾아서 저희 요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 특례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행령을 담기 위해서 고양, 용인,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이제 4개 시의회가 공동 용역을 이제 지난주에 발주를 해서 착수보고회까지 했고요. 그 안에 이제 내용들 정말 중요한 알맹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3월, 4월, 5월, 6월 이 4달 동안 아주 긴박하고 또 성실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을 그런 시민들한테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특례시가 돼서 바뀌었구나 이런 점들이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시민분들께서 특례시 되면 그냥 공무원만 늘어나고 세금만 더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세금 더 내는 건 없고요. 그동안 우리 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그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역차별에 대한 정상화 차원에서 저희가 재정분권도 요구를 하고 있고, 자치경찰, 교육자치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할 생각이고, 그에 걸맞는 의회 조직도 맞춰나가서 특례시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2020년 총선에서는 좀 압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닥친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서 당장 내년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는 경쟁이 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장님 개인적인 것보다는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떤 준비사항이나 어떤 대비사항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항상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정말 시민분들, 국민분들은 되게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또 그 판단이 굉장히 저희한테 채찍으로 가해지는 되게 현명한 판단을 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지난 우리 그 지방선거하고 또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 우리 민주당이 그 선거가 있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되게 어리가 안 좋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방향을 잡고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그 시대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뭐 그 방향에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 시민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파란색 기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이 방향과 그 철학은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달리다 보면 이 파란 열차가 흠집도 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잘못된 사람도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간다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수원 시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좀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백신으로 그 코로나 종식에 따른 그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400명 중반대의 그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몇 번이고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3월 의회에서 저희가 그 올해 그 첫 번째 추경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 네. 그리고 또 그 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그 대출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25억 정도를 또 해서 전체 한 약 400억 정도의 규모로 예. 추경을 통과시켰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좀 집행부보다 먼저 좀 요구를 좀 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의회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 시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또 보면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수원페이 발행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1월에 이것도 저희 작년 12월에 김호진 의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하면서 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하는데 아무 혜택을 주는 게 없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1월에 동의안을 올리게끔 해서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그 청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청년 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교육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모든 센터가 그 99%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의장님도 청년에 가까우시고 아직도 청년들을 많이 돌보시고 하시는데 수원만의 어떤 고유 사업이나 지속 사업 어떤 이 내용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네. 저희 당은 만 45세까지 청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청년으로 돼 있고요. 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를 2016년쯤이었나요? 그때 장정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청년 정책관도 만들고 또 청년 바람지대라는 그 청년 지원 센터도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해왔는데 네.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그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나 또 그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도 정부 정책 차원으로 각 지역에 소멸돼가는 이제 청년들에게 공모사업 형태로 또
또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올해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보면 우리 시가 먼저 나가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하는데,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들은 이제 그 공무원의 시각에서 네, 봤을 때, 이건 좀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 시민으로서 청년으로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좁히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정책들이 그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게끔 좀 방향전환도 좀 하려고 지금 우리 특히 기획경제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분들이 기존보다는 좀 더 시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특히 요새 저도 개인적으로는 3월 말 4월 정도 되면 봄이 오면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확진자들이. 근데 요새 뭐 한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다시 올라가고 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 시와 또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를 안정화시키고 또 다시 예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활동들, 그리고 또 경제 골목 상권들을 살려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수원시를 만드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이제 1월 13일 날 정식적으로 출범할 수원 특례시가 정말 알맹이가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용기를 갖고 저희하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